163에서 166까지 질문한 문제. 일단 7번, 10번, 11번. 자, 7번 보면 F 함수는 2x-4고 gx는 ax 플러스 1인데 이게 성립하는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 거야. 이게 성립한다는 건 뭐야? f랑 g를 합성한 거랑 g랑 f를 합성한 게 같다라는 건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 원래 성립하지 않아, 그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려면 a는 얼마면 성립하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좌변의 합성 함수 구하고 우변의 합성 함수 구해서 그거를 말 그대로 같다라고 놓고 거기서 a를 찾으면 돼. 그러면 좌변은 뭐니? f 합성 g. 그럼 이건 뭐야? g를 f에 합성시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f 안에 g 함수가 들어가는 함수가 되는 거고, 그치? g 함수를 지금 ax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넣겠지. 그러면 f ax 플러스 1 되겠지. 그러면 이건 뭐야? f 함수에 x 대신에 ax 플러스 1을 넣으면 되니까 f 함수에 x 대신에 ax 플러스 1을 넣으면 우변에도 x 대신에 넣어서 만들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2하고 x 대신에 a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리해볼까? 2ax 2 플러스 2 마이너스 4. 자, 좌변 g를 f에 합성시키면 합성함수는 이렇게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변은 f를 g에, 그치? 그럼 얘는 뭐야? f 함수를 이번에는 g에 합성을 시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자, g 안에 f 함수가 들어가는 거고 f 함수는 2x-4니까 g하고 2x-4. 그럼 얘는 g 함수 x 대신에 2x-4를 넣으면 되니까, 그지? a하고 2x-4 넣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정리해봐. 2axg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이 좌변의 합성함수랑 우변의 합성함수 같아야 되는데 2ax, 2ax, x항이 같지. 그럼 나머지 상수 항이 같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같다. 그럼 넘기면 a는 4분의 3인가? 이렇게 되겠지. 아, 야, 하전이 신경을 써갖고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아무튼 있고 넌 너무 사각지대에 있어. 자, 이번에는 10번 f 함수는 2차 함수, g 함수는 2차 함수, 그 다음에 여기 h가 들어있는데, 그지? h를 g에 합성시킨 합성함수가 f 함수랑 같다. 그걸 만족할 때 h3을 구하려면 h 함수를 구해야 돼, 그지? 그것만 구하면 x를 3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뭐야? g 합성 h라는 건 뭐니? h가 g에 합성돼서 들어가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 g 안에 h. 자, 저번에도 얘기했어, 그지? 요 합성함수 동그라미를 없애려면 그 자리에 왼쪽 가로, 오른쪽 제일 끝에 짝꿍 가로. 그럼 요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이 가로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기호를 이해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GHX는 뭐야? G 함수의 요 H 대신에 HX를 대입하면 우변에도 X 대신에 HX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뭐가 되겠어? 3HX 마이너스 1. 좌변이 이렇게 되겠지. 우변은 FX니까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HX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3HX는 X제곱 플러스 3이고 hx는 3 나누면 되니까 3분의 1 x제곱 이렇게 요게 hx인 거. 그냥 그러면 h3이라는 거 여기 x 대신에 3 넣으면 되니까, 그지? h 3은 3 넣고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다. 됐지?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은 이제 합성함수를 구하는데 얘를 치환해서 h를 구해야 되는 거네. 자, 얘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야? h 합성, g 합성, f, x니까 얘네들을 결합해도 되고 풀어도 돼. 그게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동그라미 대신에 합성함수 저거 동그라미 없애면서 이렇게 괄호를 만들 거야. 그럼 뭐니? 얘 괄호 필요 없지. 우리는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h 안에 g 합성 f,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뭘 먼저 구할 거야? h라는 함수 안에 g 합성 f, x가 들어갔으니까 얘를 구해야지. f를 g에 합성시킨 합성함수.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g 합성 요거 구할 거야. 그럼 얘는 f를 g에 합성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g 안에 fx가 들어가는 거고 g 안에 fx는 x-3이다. 그제 그러면 gx-3은 x 대신에 x-3, x 대신에 x-3. 그죠? 그러면 3하고 x-3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얘는 3x에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 볼까? 요 g랑 f랑 합성한 합성 함수가 지금 3x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뭐 구해야 되는 거야? h 3x 마이너스 2라는 함수지. 그죠? 근데 그게 왜 우변 안 써놨다. 그죠? 그럼 그게 fx래. 그럼 fx는 x 마이너스 3이니까 는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 h하고 여기는 x라고 표현하지 우리가 3x 마이너스 2라고 하지 않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곱하기 빼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얘를 치환해서 정리해야 돼. 그죠? 그러면 자, 안 보여? t는 3x 마이너스 2라고 치환한다면 x가 어떤 t인지 x를 또 정리해줘야 돼. 그죠? 그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x를 다시 구할 거야. 그러면 3x는 t 플러스 2고 x는 3분의 1t 플러스 3분의 2다. 그럼 이걸 요 x 대신에 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어떻게 바뀌어? ht는 이제 치환한 걸로 정리된 걸 쓰는 거야. ht는 하고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지. 3분의 1t 플러스 3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우변만 다시 정리해주면 되잖아. ht는 3분의 1t에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7인가?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 정의역의 문자는 t를 안 쓰고 x를 쓰니까 이 문자만 바꿔주면 hx가 되는 거야. 같은 문자만 쓰면 돼.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의역은 x를 쓰니까 x로만 바꿔줘. 그러면 hx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2번부터 14번까지 유형定律은 합성함수의 추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규칙이 주어지잖아. 그럼 그거에 맞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해보면서 아, 이런 규칙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계속 하지 않더라도 나중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맞추는 게 추정이야. 알겠지? 규칙성을 찾아야 돼. 자, 그러면 뭐니? F함수는 x-2라고 하는 1차 함수인데 F1은 그냥 F래.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지. 그럼 Fn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냐면 Fn이라는 함수한테 F를 다시 합성시키면 하나 더 늘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F2는 뭐냐? F2x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x는 생략하고 쓸게. 자, F2라는 함수는
F랑 합성시키면 F2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F3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F2를 구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F2한테 또다시 F를 하나 합성시키면 그건 F3이 되는 거야. F4는 F3 구했을 때 앞에다. 그지? 그럼 거기에다 또 F를 한 개 합성시키면 이게 F4라고 하게 돼. 그러니까 결국 이 오른쪽 위에 붙는 요 2, 3, 4라고 하는 요 숫자들은 뭐냐? F를 합성시킨 개수지. 얘는 F 4개 합성, 얘는 3개를 합성, 얘는 2개를 합성. 그지? 그러면 N개를 합성시키면 그 F 함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규칙성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첫 번째는 이게 F2X고 기호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뭐야? F를 F에 합성시키는 거지. F2는. 그러면 F 안에 F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Fx X-2니까 얘는 F하고 X-2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Fx X 대신에 X-2를 넣으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넣으면 X-2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4. 그죠? 그러면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F2X는 여기까지 된 거야. 하나에 갖고 규칙성을 알 수 없어. 그지? 몇 개 더 해야 돼. 그럼 F3X는 어떻게 쓸 거야? F2를 F랑 다시 한 번 더 합성시키면 여기 F3X가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뭐니? F2X를 F에 합성시키는 거고 F 안에 F2가 들어가는 거고 이 F2는 우리가 전 단계에서 구한 X-4니까 얘가 X-4고 그러면 F X-4고 얘는 X 대신에 X-4를 또 넣으면 되니까 X-4에 -2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X-6 되겠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는 F3X가 이렇구나. 하나만 더 해보면 규칙성은 확실하게 보일 것 같아. 그죠? 지금은 긴가 민가 이 정도다. 그죠? 자, F4X는 F3를 다시 F 하나 더 합성시키면 이 F4고 그러면 얘는 F 안에 F3 함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F3 함수는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X-6이네. 그죠? 그러면 F X-6이고 그러면 X 대신에 X-6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F4 함수는 자, 이제 추정하자. 뭘 갖고 추정해야 되니? 얘가 2일 때는 이렇고, 얘가 3일 때는 이렇고, 얘가 4일 때는 이렇게. 근데 x가 1x, 1x, 1x라는 거 달라지지 않고 있지.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추정했을 때 fnx다라고 했을 때 얘가 2, 3, 4, 5, 6, 7, 8, 9, 10 n값이 커지더라도 1x라는 건 달라지지 않고 여기 마이너스라는 것도 달라지지 않고 있으니 x-8까지는 확실하다. 그죠? 그럼 이제 2, 4, 6, 8 얘네들을 4나 3을 2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이 상수들이 어떤 애들이냐? n이니 n이 2면 4가 되고 n이 3이면 6이 되고 n이 4면 8이 돼. 그러니까 이 뒤에 상수항을 이 n값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추정인 거야. F2, F3, F4를 구해보면서 아 좋았어. 그러면 FNX는 우리가 계속 해보니 이렇게 되겠구나.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F50의 1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여기 봐. F50의 1이라는 건 n값은 50이고 x 대신에 1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x 대신엔 1을 넣고 n 대신엔 50을 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치? 마이너스 99 할 수 있겠냐? 일단 선생님이 13, 14 문제 쓸 테니까 해봐. 자, 13번. 자, 간단하게만 써서 자, fx가 2x라는 1참수고 f10의 2라는 거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f10의 x 함수를 찾아놓고 거기다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고 그래?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다가 이렇게 숫자 써놨다라는 건 이게 뭐냐? f를 10개 합성시킨 합성함수야. 문제에서 준 기호가 그래. 그러면 한 번에 우리가 10개의 합성함수식을 구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2개, 3개, 4개 해보면서 아 이런 규칙성이 있으니 10개를 합성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추정해서 우리가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일단 F2 X부터 구해야지. F2 X다라는 건 뭐니? F랑 F를 합성시킨 거다. 문제에서 이렇게 줬고 F를 F에 합성시키면 F 안에 fx가 들어간다. 그럼 바로 쓸게 2x. 그럼 얘는 뭐야? x 대신에 2x를 넣어야 돼. 그러면 2x 넣으면 2 곱하기 2x니까 f2x는 4x가 된다. 됐지? 그러면 자 f3x는 얘는 뭐니? f2를 다시 f1에 합성시키는 거고 f2 함수를 f에 합성시키면 이렇게 된다. 그냥 그러면 f 안에 f2 x가 들어가고 f2에서 우리가 구했다 4x다. 그러면 얘는 x 대신에 4x 넣으면 나는 벌써 보여. 너네도 보여? 자, 그만해볼게. f2x는 어떻게 되느냐? 4x래. 그러면 얘는 4는 2의 제곱이야. 그냥 f3x는 8x지. 이 8은 2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n이면 n까지 갈 것도 없다. 그지? 우리는 10 찾아야 되지. 그래? 그러면 자 f10x면 자 요 n값이 2에 지수가 되고 있는 중이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이니까 2의 10 제곱의 x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니? f10의 함수에 x 대신에 2를 대입해야 되니까 여기에 x 대신에 2 대입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f10의 2는 2의 10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11제곱이고 2의 10제곱이 1024. 그럼 거기다 2 곱하면 2048. 그냥 자, 실수 한번. 자, 얘도 마찬가지다. F함수는 1월 1차 함수일 때 F2025라는 건 뭐야? F를 2025개 합성한 합성함수에 A에 대응하는 Y값이 6이면 A는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구해봐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F2 함수부터 구해봐야지 뭐. 그러면 F랑 합성하는 거고 항상 합성함수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왼쪽 함수에 들어가서 합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F 안에 F가 들어가고 F 함수는 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하고 x 대신에 넣고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플러스 x가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진다. 그럼 f2x를 하니까 x가 되네. 그럼 f를 두 개 합성하니까 항등함수가 된다 라는 얘기인데 f3 함수는 f2를 다시 f1를 더 합성시키는 거고 그지? 그럼 f2를
F에 합성시켜 넣으면 되는 거고 F 안에 F2가 들어가고 F2는 X니까 그럼 얘는 X야. 그제? 그러면 요렇게 되겠지. fx는 째야. 하나만 더 해보면 규칙성이 보일 건데. 자, f4x는 f3 함수를 f 다시 하나 더 합성이고 들어가겠다. 그냥 보면 얘는 f 안에 f3가 들어가고 f3는 또 얘니까. 근데 이게 벌써 조짐이 좋다. 그지? 이게 이 단계랑 같은 거 아니냐?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맞지? F5 안 해봐도 되겠지? 그럼 결국 뭐니? 얘는 1이지. n이 홀수면 F고 n이 짝수면 X고 n이 홀수면 F고 n이 짝수면 X야. n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나누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쁘게 정리한다면 fx라는 함수는 두 개인 거야. n이 홀수면 이거고 n이 짝수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n은 뭐 홀수 n은 이렇게 써주면 될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2025인데 이 n값이 2025라는 건 홀수야. 홀수. 맞지? 그러면 홀수일 때는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F2025x라는 함수는 뭐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지. 그래서 자 그럼 이제 x 대신에 a를 넣고 그 값은 6이 된다는 거니까 x 대신에 a를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그 값이 6이다. 됐지? 자, 17번 하고 19번 하고 일단 그 문제 봅시다. 자, 17번은 뭐야? F함수, G함수 주어줬고, 그지? F를 G에 합성시킨 함수가 OX 플러스 C가 되고 G 역함수 있는 마이너스 1일 때 A 구하고 B 구하고 C 구하시오 라는 거야, 그지? 자, 첫 번째는 B 구할 수 있어. 이것부터 봅시다. 역함수를 원함수로 바꿔서 푼다 그랬잖아, 그래? 그러면 이게 G 역함수니까 얘를 원함수로 바꾸려면 얘랑 바꿔주면 원함수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2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신에 2를 쓰면 얘네 둘이 바뀐 거야. 그럼 그게 x랑 y랑 바뀐 거지. 그럼 역함수는 다시 원함수로 바뀐다. 요거 가지고 b를 구한다. 그래? 그러면 얘는 뭐야? g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니까,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b 그게 2다. 그러면 우리는 b가 3이다 라고 하는 건 찾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뭐야? 좌변 합성함수는 f를 g에 합성시킨 거니까 우리는 그 합성함수를 구하면 g 안에 f를 합성시키면 그게 5x 플러스 c가 된다. f 함수는 지금 ax 플러스 7이니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g하고 ax 플러스 7은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뭐야? g 함수에 x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되니까 x 대신에 x 대신에 그냥 좀 집어넣으면 ax 플러스 7 플러스 b값 우리가 아니까 3이라고 쓰면 되고, 그지? 그게 5x 플러스 c란다. 좌변 정리. ax 플러스 12 오면 5x 플러스 c랑 같으니까 비교하면 a는 5, c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지?
역함수를 원함수로 바꿔서 푼다. 다음에 19번. 자, 19번은 뭐야? 좌표 평면이 그지?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x는 y는 a에서 b까지 축소돼서 그지?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서 좌표 평면이 축소가 되면 요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4까지고 y는 a에서 b까지 이렇게 좌표 평면이 지금 축소가 된 상태인데 이 f라는 함수는 지금 1차 함수고 기울기는 양수니까 증가 함수고 그치? 근데 이 f라는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는 말이 주어지면 그치? 모든 함수가 역함수를 갖는 게 아니고 원함수가 어떤 함수였을 때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때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이다라는 건 뭐야? 1대1 함수이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럼 1대1 함수라는 건 증가 함수이거나 감소 함수여야 되는데 얘는 증가 함수야.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지나야 되는 거야? 이 좌표 평면이 축소된 이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대각선에 해당하는 이 두 점을 지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고 1대1 함수, 증가 함수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나는 점이 이렇게 두 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고 이 점의 좌표는 4,2다. 그걸 얘가 지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한테 대입하는 거지. y 대신에 a,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y 대신에 b 넣고 4 넣으면 4, 3, 12, 14 원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는 존재한다. 자, 25, 27, 28인데 27은 그래프 그리기 그러니까 책 보고 할 거고 25하고 28번 자 문제 써놨어. 누구 오답하고 유리한식 유리함수 나가자. F함수 B함수 주어지고 이걸 만족하는 값을 A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이 합성함수 요걸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 역함수 풀어야겠다. 그죠? 그러면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역함수니까 F 그 다음에 G 역함수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먼저 구할 거냐면 순서대로 구할 건데 자 일단은 결합을 풀자. 합성함수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걸 싹 풀어주세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을 묶으려고 해. 얘네 둘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묶을까?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지. 그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면 돼? F 안에 G 역함수 F A 이렇게 쓰겠지. 그게 18이다. 그러면 우리는 요걸 찾아와. 그래? 그럼 얘는 뭐야? F를 G 역함수에 합성했고 그 A에 대응하는 그 Y값을 찾으라는 건데 뭐가 들어가? FA가 G 역함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돼. 그러면 G 역함수 안에 FA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FA가 뭐야? F 함수에 X 대신에 AA 넣으면 이건 3A가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3A가 돼. 그죠? 그러니까 얘는 G 역함수 3A가 돼. 근데 이걸 우리가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역함수에다가 3A를 넣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G 원함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역함수 이 값을 우리는 또 다른 문자로 그 값이 B라고 합시다. B라고. 그럼 우리는 뭘 지금 B라고 놓은 거랑 같은 거야?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지금 B라고 놓은 거랑 같은 거야. B를 찾아와야 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역함수잖아. 3A랑 B랑 얘네 둘이 바꾸면 역함수는 원함수로 바뀌어. 그러니까 3A를
B로 바꾸고 B를 3A로 바꿔주면 G 역함수는 G 함수로 바뀌어. 됐지? 그럼 이제 얘는 뭐야? G 함수에 X 대신에 B를 넣는 거니까 G 함수에 X 대신에 B를 넣으면 4B 마이너스 3이 3A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는 뭘 찾아야 돼? B 찾아야 돼. 그럼 얘를 B를 푸는 거지, 그지? 넘겨. 그리고 나눠. 그럼 B는 4분의 3A에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B 값을 찾았으니 이제 여기 가서 계속 이어갈까? 요 B 대신에 4분의 3A 플러스 4분의 3 그게 18이다.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쉽죠? 그러면 얘는 뭐야? fx에 x 대신에 넣는 거잖아. 그러면 넣으면 3 곱하기 x 대신에 4분의 3a 이렇게 되겠지? 3은 약분할 수 있지. 그 다음에 4 곱할 거야. 그냥 그럼 4 곱하면 3a 4 곱하면 3 4 곱하면 4, 6에 24 됐죠? 그럼 넘기면 3a가 21인가? 따라서 a는 7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이제 뭐 푸는 방법은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풀이 과정은 좀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27번. 자, 27번은 그래프는 안 그렸어. 그래프는 책에 있는 거 보고 풉시다. 지금 역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F 합성 F D 이거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F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 게 아니고 F 역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풀어야 돼. 됐지? 그러면 얘는 F, D를 F에 합성시키는 거니까 F 안에 이거지. 그럼 우리는 이 값을 찾아야 되는데 역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풀어야 돼. 역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 D는 X값일까 Y값일까? Y값이지. 역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풀어야 되니까. 그럼 역함수에서 X랑 Y를 바꿔야 원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바꿨다라는 건 얘는 원래 역함수에서는 Y값이겠지. 그래야지 역함수는 X랑 Y를 바꿨으니까 X랑 Y랑 바뀌면 얘는 원래는 Y가 D였는데 그 X를 Y로 Y를 X로 바꿔주면 Y 대신에 X를 바꿔주면 이 X자리에 D가 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원함수에서 이게 정의역이 X는 맞아. 근데 그건 역함수에서는 Y값이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얘는 YD에 대응하는 X값을 찾아주는 거야. 그래프를 보고. 그러면 YD 찾아. 쭉 가서 역함수하고 만나는 점 찾아서 그거가 X값 읽어. 그 얼마니? C니? 맞지? 그래서 요 값이 C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FC를 구해야 되지. 그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지. 역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푸는 거니까 원함수에서 요 C값은 역함수에서 또 Y값인 거야. 그럼 우리는 Y 중에 C를 찾아서 또 역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찾고 그거 가지고 X좌표를 읽어주면 되는 거야. 원함수랑 역함수는 X랑 Y로 바뀌는 거니까. 이해했지? 그래서 YC에 대응하는 X 찾으면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는 책에 거 보고 풀면 돼. 역함수 그래프를 보고 푸는 거기 때문에 원함수는 역함수에서는 얘가 Y값에 해당하는 X라고 있는 가지면 되는 거야. 원함수랑 역함수는 X랑 Y랑 바뀌었으니까. 됐지? 자, 28번은 F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교점을 구해야 돼. 그러면 원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만나는 점은 누구도 같이 만난다 그랬어?
항등함수 y는 x.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함수 fx를 y는 1이라고 써줘서 이게 원함수면 역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은 항등함수하고 세 개가 다 같이 만나니 연립방정식을 항등함수랑 풀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xx 넣고 x제곱 마이너스 2x는 x고 넘기면 연립방정식을 정리했고 공통인수로 묶고 x는 0 또는 x는 3 나와. 그러면 교점은 x가 0이라는 건 y좌표랑 x좌표랑 같은 거니까 0,0 또는 3,3이라는 얘기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뭔가 조건을 주어줬죠. 그지?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그래서 3,3. 그러면 A3, B3. 됐지? 자, 바로 유리식 유리함으로 가보자. 내용이 어렵진 않아. 유리함수도 그래프를 잘 이해하면 그래프 같고 함수는 사실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면 문제 푸는데 훨씬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봅시다. 자, 유리함수를 배우기 전에 선행되는 얘기가 이제 유리식을 좀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로 넘어가는데, 자, 유리식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딱 이렇게 돼. 유리식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구분을 한다. 유리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항식과 분수식을 우리는 다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다항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1차, 2차, 3차 차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식들은 다항식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뭐 1차 방정식에서 그지? 뭐 2x 플러스 3은 0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좌변을 다항식이라고 해. 왜? x에 관한 1차 식이잖아. 2차식, 3차식 이렇게 차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다항식이야. 그 다음에 분수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분모의 상수가 아닌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게 분수식이야. 뭐 예를 들면 분수식에 해당하는 거 x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3 이런 건 분수식이야. 이해했지? 얘는 분명히 다항식은 아니지. 왜? 우리는 분모에 x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차수를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는 다항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분수식에는 포함돼. 근데 얘를 전체 다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해. 다항식에 해당되는 거는 뭐 2x 제곱 마이너스 3 얘는 2차식이야. x에 관한 2차식이야. 그지? 그럼 얘는 다항식이야. 근데 얘가 분수식이야? 분수식은 아니야. 이해했지? 그래서 이런 다항식과 이런 분수식을 합쳐서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얘를 배우려는 건 아니야. 다항식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계속 1차식, 2차식, 이제 현재 3차식, 4차식까지 다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지금 이 유리식이라는 단어에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건 분수식이야. 쟤네들을 지금 유리식이라는 이 제목 안에서 공부하려는 건 지금 분수식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수식이다 라고 얘기할 거고, 자, 그러면 뭐 별게 없어요 지금. 야, 예제 1번 좀 한번 가볼래? 예제 1번 1, 2번 지금 박스에 기역부터 디귿까지 6개의 식이 들어있잖아. 우리는 그 중에 다항식과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라는 거 하는 거는 분수식을 찾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봐봐.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이 있는데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면 분수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항식을 찾고 분수식을 찾을 건데, 1번 다항식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비읍 중에 보면
기억 다항식이다. 그치? x에 관한 1차식이야. 디귿 x에 관한 2차식이야. 맞지? 그 다음에 미음 x 1차식이야. 그래서 다항식은 기억, 디귿, 미음이다. 그러면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은 나머지 니은, 리을, 비읍. 됐지? 자, 다음 통분하시오. 다 되지? 3, 4, 5, 6, 7, 8 한번 해봐. 우리가 유리식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는 분수식이다. 분모에 x를 포함하는 식이 들어있다. 야, 번분수다 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그지? 분수, 분해, 또 분수. 이걸 우리는 번분수다 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은 얘를 나타내면 그게 어떤 말이냐면 C분의 D 나누기 A분의 D지. 그럼 우리는 나누기는 분모로 넣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보면 C분의 D 곱하기 역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분모는 BC분의 분자는 AD.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얘가 분수분의 분수가 돼 있다 해서 이걸 다시 나누기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단계를 여러 번 거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번분수가 나오면 분수, 분의 분수가 나오면 가까운 애들끼리 곱한 게 분모고 먼 애들끼리 곱한 게 분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거지. 이해를 하고 나면. 그치? 그래서 가까운 애들끼리 곱한 게 분모니까 BC분의 먼 애들끼리 곱한 게 분자야. 번분수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됐지? 분수분의 분수분. 그 다음에 부분분수식은 사실 얘는 좀 중요해. 얘는 나중에 너희들 이제 대수에서 수열을 배우면 수열의 합에서 또 부분분수식도 많이 쓴단 말이야. 부분분수식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어떤 걸 부분분수식이라고 하냐면 이런 분수식이 있어. 분자는 1이고 분모는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이 곱해져 있어.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좌변에 있는 걸 우변의 형태로 바꿔서 써야 돼. 같은 거잖아. 느낌은 이런 거야. 얘를 이렇게 바꿔. 어떻게 바꾸냐면 얘가 앞에 거고 얘를 뒤에 거라고 하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1 곱하기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좌변과 우변은 같아. 그리고 우리는 좌변의 분수식의 형태를 이렇게 우변으로 바꿔서 푸는 걸 많이 쓰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증명은 우변을 정리해서 내가 그게 A분의 1하고 같은 것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괄호 안에 통분해보자. 통분하면 얘는 분모 해석분배수는 AB, BD 마이너스 AA 괄호 안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통분하면 이렇게 돼. 그죠? 그리고 앞에 B 마이너스 A분의 1이 있었지. 자, 정리하면 A분의 1이 된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거야. 그걸 우리는 부분분수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좌변의 형태를 우변으로 바꿔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요게 새로 나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보여주면 자, 봐봐. 자, 예를 들면 17번하고 18번을 같이 해볼게.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자, 얘를 부분 분수식으로 변형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야?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본다. 그럼 첫 번째는 이 앞에 이것부터 만들어야 되지, 그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1이 곱해져.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봐.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얘에서 얘 빼면 1이지. 그러면 1분의 1 곱하기니까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면 돼?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요것만 쓰면 되겠지.
요 값이 1 나왔으니까 얘는 우리가 생략해도 되는 거고 곱하기 1이니까 그냥 또 18번은 자 x 플러스 3분의 1 마찬가지야 그지? 얘는 앞에 거로 보고 얘는 뒤에 거로 봐.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3이지 3분의 1 곱하기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근데 하나 더 여기까지 해줄게. 지금 AB분의 1에서 얘 분자가 1이잖아. 얘가 1이면 요것도 1이야. 근데 얘가 2면 얘도 2가 돼. 이 분자가 3이면 여기도 3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은 같이 가면 돼. 이해했지?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봐. 더하기 빼기면 통분해야 돼. 알겠지? 분수식끼리 더하기 빼기는 통분해서 정리하는 거고. 자, 유리함수인데 지금 선생님이 유리식을 저렇게 지금 구분해서 쓴 걸 안 지웠어. 왜? 유리함수도 똑같아. 자, 유리함수다 라고 하는 걸 전체 집합으로 본다면 똑같아. 이렇게 구분해. 자, 여기 봐. 유리식을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나누고 우리는 지금 유리식이라고 지금 앞서 공부한 건 결국은 분수식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지. 다항식에 대해서 공부한 게 아니었지만 이 둘을 다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유리함수라는 건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모두 통틀어서 유리함수다라고 해. 근데 이 다항함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배운 거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앞으로 배운 3, 4차 함수도 다 다항함수에 속해. 차수를 얘기할 수 있는 함수는 다항함수야. 알겠지? 그리고 지금 분수함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려는 건 이건 뭐야? 유리함수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유리함수다라고 하면 분수함수를 의미하는 거지 그게 다항함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다항함수를 우리가 따로 붙여서 얘기한단 말이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그럼 분수함수다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게 그게 유리함수인데 그러면 유리함수는 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함수는 y는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수식이라는 거에서 분수함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는데 분수식이다라는 건 분모에 x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유리함수는 분수함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분수함수다라고 하면 함수니까 y는이고 우변에는 분수식이 있을 건데 분모에 x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가 분수함수, 유리함수다라고 얘기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 그제? 그래서 이게 유리함수 대 정이야. 분모에 x가 있고 분자에는 k라는 상수가 있는데 단 k는 0이 아니야. 그럼 k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k가 0이면 y는 x분의 0 그러면 y는 0. 그 y는 0이라는 건 x축과 일치하는 상수함수가 되버려. 그 상수함수조차도 우리가 얘기하려는 분수함수는 아니라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유리함수를 어떻게 생겼느냐? y는 x분의 k, 그 k는 0이 아니다. 이걸 우리는 유리함수다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걸로 되는 거야. 그러면 k가 0이 아니다라는 거에서 두 가지가 생기겠지. 그렇다면 k는 0보다 크던가 0보다 작던가. 0은 아니니까. 그럼 그 k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해서 저 함수를 뭔가
구분 지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좀 예측할 수 있는 거야. K가 양수일 땐 어떻고 K가 음수일 땐 어떻고.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 분수 함수를 우리가 처음 보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뭘 해보면 되냐면 한 점씩 찍어보는 거야. 그래서 점을 최대한 많이 찍으면 그래프는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점을 조금 찍으면 대략적인 그래프의 모양을 알 수 있을 건데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K가 양수일 때 하나 잡을게. 자, K가 양수일 때 그러면 우리는 K는 1로 잡아보자. 그럼 그때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1이 되는 거야. K가 1이면. 자, 그럼 우리 얘가 지나는 점을 좀 찍고 싶은데 시우야, 자, 찍고 싶은데 x 대신에 0을 넣을 수는 없어. 그치? 분모가 0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0은 못 넣겠고 그러면 1 넣어볼까? x 1 넣으면 y 1 넣어오지. 그러면 그게 뭐야? x 1 넣으면 그게 잡을까? 자, x 1 넣으면 y도 1이니까 1,1을 지나지. x 대신에 2 넣으면 양수 넣고 있는 중이야. x가 2일 때 2분의 1이지. 그럼 x가 2면 이거고 2분의 1이면 이렇게 되겠지. x가 4면 3, 4. 4면 4분의 1이지. 이렇게 찍자. 8이면 8분의 1 찍힐 거야. 그럼 점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값을 넣어볼까? 2분의 1. 2분의 1 넣으면 2 나오지. 범부수 처리하면 그죠? 2분의 1일 때 2. 2분의 1이 반이 4분의 1이지. 그럼 4분의 1 넣으면 4지. 그럼 4분의 1 때 1, 2, 3, 4. 여기쯤 되니까 이렇게. 그럼 내가 이 그래프들을 직선은 아니니까 점과 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니 이런 모양의 곡선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좀 하나 나와요. 유리함수는. 자, x축 오른쪽으로 계속 있고 y축도 위로 계속 있어. 그럼 봐봐. 지금 이 오른쪽 그래프의 끝을 좀 따라가 볼까? 지금 얘가 1, 2, 3, 4. 4일 때 4분의 1이었어. 5면 5분의 1. 6이면 6분의 1. 그럼 얘는 점점 내려오고 있는 중이지. 그러면 점점 얘를 따라가면 x축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 x축과 만날까? 라는 걸 생각해줘. x축과 만나려면 뭐가 0일 때 x축하고 만나? y가 0이어야 되지. 맞냐? 그러면 이 유리함수에서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y가 0이 될 수 있니? 질문이야. y가 0 되려면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니? 없지. 맞아?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절대로 y가 0이 될 수는 없어. 맞지? 0분의 당연히 안 되는 거고 0이 아닌 어떤 값을 넣어봐라. 그게 0이 되나? 됐어? 그러니까 얘가 y가 0이 될 수 없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얘를 지금 계속 우리가 연결시켜 가면 이렇게 x축에 대하여 내려오고 있는 건 맞지만 x축하고 만나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진 않는다는 얘기야. x축하고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하나 적용해.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한 직선과 어떤 곡선의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만나지는 않을 때의 그 직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해. 점근선의 뜻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직선. 하지만 만나지는 않다. 그걸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이 그래프의 오른쪽이 점점점점점점 x축하고 가까워지고 있지만 절대로 만나지는 않는다. 그랬을 때 그 점근선이 하나가 존재해. 근데 위로도 봐봐. 이 유리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런 곡선이야.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도 계속 x축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위를 향해 계속 가면 얘는 점점 y축과 가까워지고 있겠지. 그지? 근데 만나느냐라는 얘기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려면 뭐가 0일 때 만나니? y축과 만나려면 x가 0일 때지. 근데 이 유리함수에서 분모인 x는 절대로 0일 수는 없지. 그러니까 x가 0인 값이 될 수 없다라는 건 이 그래프의 위를 점점 향해 가면 얘가 y축에 점점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안 만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점근선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직선과 가까워지고 있지만 만나지는 않는 점근선은 하나 더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점근선이래. 그래서 유리함수의 특징은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거야. 일단 그 존재의 의무부터 얘기한 거야. 그러면 봐봐.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냐면 x가 양수인 것만 넣었어. 0인 건 넣을 수 없지만 그럼 음수를 넣은 거냐. 마이너스 1 넣으면 y도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번부수 처리에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또 절반이지. 그럼 마이너스 4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그러면 이 점들을 또 점과 점을 연결해보면 이런 곡선 모양의 그래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양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자, 이게 지금 뭘 살펴보고 있는 거냐면 유리함수에서 이 분자 K가 양수일 때 그래프야. 그 그래프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렇게 곡선이 쌍으로 그려져.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의 곡선은 모양이 뭐야 그러면 쌍곡선이야. 곡선이 두 개가 쌍으로 생긴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K가 0보다 크면 1, 3 방향의 쌍곡선이 생겨. 사분면으로 얘기했을 때. 됐지? 그 다음에 점근선. 얘 왼쪽 끝을 따라가 볼래? 왼쪽 끝을 이렇게 쭉 연장시키면 X축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지? 그러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안 만나지? 만나려면 Y가 0이 되는데 0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점근선은 좌와 우에 각 점근선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한없이 내려가면 Y축과 가까워지긴 하지만 만나지는 않아. 왜? X가 0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Y축과 X축에 일치되어 있는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그 점근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뭐야? 90도야.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뭐냐고 물어보면 직각 쌍곡선이라고 해. 직각이라는 건 점근선이 두 개가 직각이고 곡선은 쌍곡선이 생겨. 라는 의미에서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직각 쌍곡선이야. 이해했지? 그리고 K가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여기다 다 그려볼게. K가 그러면 이제 음수일 때는 K를 마이너스 1로 잡아봐. 그러면 유리함수식 제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X분의 마이너스 1대. 그럼 이제 얘가 지나는 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X 대신에 1 넣어보자. 그럼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번에는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찍혀. 2 넣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2면 마이너스 2분의 1. 3이면 마이너스 3분의 1. 4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 4분의 1 마이너스 4. 보여?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래프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그죠? 자,
지금 옆에서 그려서 근데 마찬가지다. x축하고 가까워지지만 만나진 않고 있지. 오른쪽을 하나씩 연장시켜보면 아래로도 마찬가지야. 그지? 쭉 얘를 연장시켜 내려가면 분명히 y축하고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아. 점근선은 똑같아. 됐지? 지금 양수너 봤지? 음수너 마이너스 1이면 1이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 넣으면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일 때 2분의 1. 마이너스 4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2지. 그만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생겼네. K가 0보다 크면 K라는 건 이 유리함수에서 이 분자값이야. 분자함수. 얘가 양수면 점근선에 대하여 일산방향의 쌍곡선이 생겨. 근데 K가 음수면 점근선에 대하여 2와 4 방향의 쌍곡선이 생겨. 그러니까 K의 부호를 가지고 쌍곡선의 방향이 1, 3인지 2, 4인지 알 수 있어. 됐어?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클 때 얘 그래프 봐봐. 이게 K가 0보다 클 때 점근선 1, 3 방향이잖아?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X 증가하면 Y 감소하지. X 증가하면 Y 감소하지. 그러니까 K가 0보다 크면 그 유리함수는 감소함수네. K 값을 보고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알 수 있고, K가 0보다 작으면 이번엔 얘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그지? X 증가하니까 Y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으면 유리함수는 증가함수야. 이거 왜 중요해? 유리함수에서 최대 최소 구할때 굉장히 중요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라는 걸 갖고 풀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건 K가 결정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유리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 유리함수의 그래프나. 근데 얘네들이 한 개의 점과 두 개의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데 질문이야. 요 보라색만 봐봐. K가 0보다 클 때 이 유리함수 그래프는 어떤 한 점에 대하여 지금 대칭이니? 원점이지. 근데 지금 이게 지금은 원점이지만 나중엔 원점은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인 거 보여? 얘가 떨어진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얘가 떨어진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보이나? 얘가 떨어진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그지? 그러면 이 1방향의 곡선과 3방향의 곡선, 이 두 곡선은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인 건 분명해. 그치? 근데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는 어떤 한 점에 대하여 대칭이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항상 대칭이야. 유리함수 그래프는. 그 다음에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기도 해.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일까? 보라색만 봐. 보라색만. 이 두 곡선은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니? 자, 이게 대칭인 거 확인하려면 이 직선에 대하여 얘를 접어. 그럼 얘를 이렇게 접으면 얘는 얘랑 포개어지고 얘는 얘랑 포개어지겠지. 근데 이게 다니 또 있니?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거에 대하여도 대칭이니? 얘를 기준으로 이걸 접으면 얘랑 포개어지겠지. 근데 너네가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지금 현재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두 직선에 대한 대칭이지만 얘가 평행이동이 되면 그때는 달라져. 점근선의 위치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직선 두 개는 어떤 직선이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야. 지금 점근선의 교점은 0,0이야.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y는 x고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야. 알겠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실,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한 개의 점과 두 직선에 대하여 항상 대칭인데 그 한 점은 점근선의 교점이고 두 직선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 항상 대칭이야. 한 점과 두 직선에 대하여.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지금 현재 K가 0보다 크든 0보다 작든 하나의 점근선은 지금 X축이고 하나의 점근선은 Y축이잖아. 그치? 그러면 Y축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야. Y축이 맞지? 그 다음에 X축은 Y는 0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점근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해. 점근선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얘기야. 지금 현재 X는 0과 Y는 0이 점근선이야. 그러면 점근선 찾는 방법. Y는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갖고 얘기해보자. 얘는 K가 2야. 그러면 점근선에 대하여 어느 방향의 쌍곡선이야? 1, 3이지. K가 0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점근선이 뭐겠니? X축과 Y축이겠지. 그치? 그러면 그 점근선을 찾는 방법은 유리함수는 점근선 X는 분모가 0일 때 점근선 X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점근선 Y는 얘가 뒤에 아무것도 안 떠나서 뒤에 빵이지. 이 뒤에 있는 상수값이 Y 점근선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X는 0이고 Y는 0이다. Y축과 X축이 점근선이다라는 거를 식에서 볼 수 있어. 이해했지? 그 다음에 K 좀 봐줄래? K의 절대값. K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질까?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야. 자, 봐봐. 지금 얘는 K가 1일 때잖아. 양수일 때만 볼게. K가 2면 Y는 X분의 2지. 그럼 제가 그래프를 좀 찍어볼게. 1일 때 2지. 그러면 1일 때 2, 2일 때 1. 요것만 찍자. K가 2일 때 이렇게 생겼어. K가 4면 Y는 X분의 4야. 그지? 그러면 1이면 안선색이 K가 1이면 1, 2, 3, 4 K가 2면 2,2지. Y 2 나오니까 그냥 그러면 보여? K가 1보단 2가 절대값이 큰 거고 2보단 4가 절대값이 큰 거야. K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해했지? 그래서 K의 절대값을 가지고 구분해야 할 때는 K의 절대값, 이쪽도 마찬가지야. 그지? 점점 멀어져. K의 절대값이 크면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쌍곡선은 멀어진다. 됐지? 자, 우리 오늘 계속 졸리는 사람들이 있네.
큰일 났네. 자, 봐봐. 이제 조금 얘기하고 또 페이지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의역하고 치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유리함수 그래프를 보면, 자, 지금 조금 지웠는데 요거 봐봐.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정의역이 뭐니? 정의역을 우리 어떻게 보면 돼? 그래프가 있는 범위야. 그래프가 없는 곳이 있다면 그것만 빼고 얘기해도 돼. 그지? 그러면 그래프 봐봐라. X축보다 X축에 대하여 X값은 0보다 큰 쪽으로 그래프 계속 있고 0보다 작은 쪽으로도 그래프는 계속 있어. 그러면 실수 전체니 그래프는 X축 전체 그래프가 그려졌니? 아니지. 어디만 없어? Y축인 X가 0인 곳에는 그래프가 없지. 맞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리함수를 보고 정의역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만 얘기하는 거야. X가 0인 Y축에서만 그래프는 존재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치역은 Y 0보다 큰 쪽으로 그래프 계속 있고 0보다 작은 쪽으로도 그래프는 계속 있어. 근데 그러면 Y도 실수 전체 그래프가 다 있니? Y가 0인 곳에 없지. 그지? 그게 X축인 그래프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치역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론을 얘기해보면 점근선의 의미가 뭐야? 지금 얘가 점근선이 뭐였어? X는 0, Y는 0이었지.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점근선은 이 X가 0인 곳과 Y가 0인 곳엔 그래프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역을 얘기할 때는 이거 빼고 전부, 치역을 얘기할 때는 이거 빼고 전부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점근선은 그래프가 없는 곳이야. 그제? 그러니까 점근선 X가 0이면 우리는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Y가 0인 곳에 그래프가 없으면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되는 거야. 이해했지? 점근선의 의미는 그래프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을 좀 해볼게. 잘 봐봐. 자, Y는 X분의 K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X 방향으로 P만큼 Y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해. 이제 식이 달라지는 건 유리함수든 뭐 다항함수든 다 똑같은 거니까 X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는 부호 반대로 Y 방향으로 Q는 뒤에다 더해주면 돼. 그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X-P분의 K 이렇게 바뀌겠지? X는 부호 바꿔서 대입하고 Y는 이항할 거기 때문에 그냥 부호 그대로 뒤에다 더하잖아. 됐지?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봐봐. 점근선 얘는 원래 점근선이 X는 뭐여서 0이고 Y도 0이었지. 근데 그걸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근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X 0인 걸 P만큼 움직였으니까 X는 P로 바뀌고 Y가 0이었던 걸 Y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으니까 Y는 Q로 바뀌었겠지. 맞냐? 근데 그걸 식에서 찾는 거 아까 얘기했지.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다라고 놓고 그걸 풀면 그게 점근선 X야. 분모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찾아내는 게 점근선 X가 돼. 그죠? 그러면 X는 P가 0, X-P가 0이다라고 놓고 이걸 풀면 점근선 X는 P야. 그 다음에 점근선 Y는 요 뒤에 달려있는 Q값이 점근선 Y가 된다 그랬어. 이해했지? 그래서 X는 0이고 Y는 0이었던 걸 X 방향으로 P만큼 Y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X는 P로 점근선이 바뀔 거고 Y0을 Q만큼 움직였으니까 Y는 Q라고 점근선이 바뀌겠지. 근데 평행이동을 해도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평행이동 안 바뀌지. 그럼 그게 뭔 말이야? K값은 불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평행이동을 해도.
이제 그러니까 저 K라는 값은 우리가 보고 그대로 판단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한 얘기에 자, 이런 유리함수가 있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얘는 지금 평행이동이 됐잖아. 그러면 원래의 함수는 무엇이었고 그게 x방향과 y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되면 이렇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원래의 유리함수 y는 어떤 애였겠어? x분의 마이너스 2였던 거지. 맞지? k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x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 x 플러스 3이 되게 됐을까? 마이너스 3만큼이구나. 뒤에 5가 더해졌다라는 건 여기에다 플러스 5를 했다라는 건 그게 y방향으로 평행이동은 5만큼 한 거구나. 원래는 이런 애였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의 함수도 그릴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평행이동이 된 후에 함수도 우리는 그릴 수 있는데 그냥 좀 짧게 그릴게. 자, 얘는 점근선이 y는 0 하고 x는 0이야. 이게 점근선이고 k 값이 마이너스 2니까 2와 4 방향의 쌍곡선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근데 이게 하나의 그림이야. 점근선과 이 쌍곡선 하나의 그림이야.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점근선의 교점인 0,0을 붙잡고 x방향과 y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게. 그러면 x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y방향으로는 플러스 5만큼. 그럼 점근선은 여기가 있겠지.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점근선, y축과 평행한 점근선. 그치? 그리고 그 점근선에 대하여 1, 2, 3, 4로 나눠져 있는데 K가 음수니까 2와 4 방향의 쌍곡선이야. 근데 이 방향은 축이 없지. 그럼 얘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곡선만 하나 그려주면 되는데 4 방향은 봐봐. 이렇게 원점 안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원점 바깥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 그건 절편 갖고 확인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Y절편을 찾는 거 어렵지 않지? X 대신에 빵 넣어. 빵 넣으면 양수지. 그러면 Y절편이 양수라는 건 X축 위에서 Y절편이 생겼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더 안쪽으로 쌍곡선이 생기겠지. 이게 이해야. 근데 우리가 근본적인 걸 이해하고 나면 얘를 가지고 바로 그릴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그럼 바로 그리는 건 연습이야. 원래의 함수가 뭐였고 X축,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이 됐는지 보는 거고. 오케이. 그것도 찾자. 그러면 점근선 X는 마이너스 3이지. 점근선 Y는 5지. 정의역.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 뭐야?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 Y는 5가 아닌 모든 실수. 이래서 점근선이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는 Y값이고 X값이고 Y값이야. 그러니까 정의역을 얘기할 때 이거 빼고 전부. 치역을 얘기할 때 이거 빼고 전부야. 알겠지? 근데 이걸 바로 하는 연습은 조금 바꿔볼까? Y는 부럽지. 쟤네도 곧 너희들의 길을 따라올 거야. 먼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부러워하지 말자. 야, 이거 먹어봐. 점근선 바로 그리는 거야. 점근선 X 얼마야? Y 얼마야? K 값이 2지. 그럼 그 점근선에 대하여 일산 방향이야. 됐어? 자, 그러면 그래프 이제 바로 그리는 거지. X축, Y축 그려놓고 점근선 X는 2, Y는 1. 이거 4개로 쪼갠 거야. 근데 우리는 1과 3 방향의 쌍곡선일 건데 1 방향은 축가가 안 나지 않지? 3 방향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는 체크. X 대신에 빵 넣어.
그럼 0 나오지. 원점을 딱 지난다는 얘기네.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바로 그리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단계를 이해했으니까. 원래 함수가 뭐였고. 그러면 이거 보고 점근선 x는 2, y는 1. 정의역 x는 2가 아닌 모든 지수. 치역 y는 1이 아닌 모든 지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그럼 질문. 얘는 몇 컴마 몇에 대하여 대칭이야? 점근선의 교점이 2,1이지. 그러니까 얘는 2,1이라는 한 점에 대하여 대칭이고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야?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야. 만약에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2,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하고 2,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구해야 돼. 직선의 방정식 안 까먹었지? 자, y는 기울기 1 곱하기 지나는 점에 x좌표 빼고 y좌표 해라.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1 여기 하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기울기 마이너스에 지나는 점에 x좌표 빼고 y좌표 해라. y는 이게 두 직선. 얘가 얘가 이해했지? 유리함수 그래프는 한 점과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 점은 점근선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0,0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처음에 평행 이동이 되기 전에는 점근선이 이거였으니까 그때는 원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 다 움직여진 애들을 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원점 0,0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점근선의 교점이야. 이해됐지? 쉽잖아. 야, 우리 거기만 좀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173, 174. 175까지도 풀 수 있거든. 한번 쭉 풀면서 막히면 얘기해. 도와줄게. 자, 봐봐. 26번. 모임이 법 한번 보여준 거긴 한데 지금 26번은 유리함수식을 주고 그지?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점근선의 방정식 찾고 시작하자. 점근선 x는 분모가 0이다 라고 놓고 그 x를 구하면 그게 점근선 x가 된다. 알겠지? 그러면 얘를 0이다 라고 놓고 풀면 x는 1이고 뒤에 달려있는 이 상수값이 점근선 y다 라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점근선은 식 보고 우리는 바로 찾으면 된다. 됐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건 x는 1 하고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일단 점근선을 먼저 나타내. 그러면 x가 1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가 점근선 x는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k 값이 얼마니? 질문. 식 보고 k 값이 얼마니? 2야 3분의 2야? 3분의 2야. x의 개수는 1로 보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라는 게 야 얘를 올리면 이런 거 아니냐. y는 x 마이너스 1분의 이거야. 근데 그 3을 본것을 처리해서 내린 거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k 값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k는 2가 아니고 3분의 2야. 양수라는 건 달라지진 않지만. 알겠지? 정확한 k 값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럼 k가 양수니까 점근선에 대하여 1과 3방향이야. 그치? 그러면 1방향은 x축과 만나니까 x절편 찾으면 될 거고 y축과 만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만 표현해 주는 거야.
점근선 표시했고 일선 방향의 쌍곡선 이쁘게 그렸고 점근선 찾았고. 됐지? 뭐 35번. 야 우리 27부터 40번까지는 뭐 되지? 그냥 보고 풀면 되잖아. 그치? 다 될 것 같아. 35, 36, 15. 점근선 쓰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3.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36번 좀 봐보자. 36번 그래프를 보고 내가 필요한 걸 따오는 거야.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3이고 그 다음에 잘 보면 원점 0,0을 지나고 있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유리함수식을 문제에서 준 걸 가지고 만들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면 분모는 뭐니? x 플러스 1분의 k는 우리가 구해야 되고 점근선 y가 3이면 이거 아니야? 근데 얘가 0,0을 지나니까 지나는 점 대입해서 k 구하면 되겠지. 그치? y빵 x빵 넣으면 k 플러스 3이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이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유리함수는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그래프가 지나는 점 0,0 이런 거 읽어줄 수 있어야겠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식을 구하라는 것까지는 아니었고 k값, t값, q값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t 마이너스 1, q 3, k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이제 177쪽을 잘해야 돼. 177쪽 됐지? 나머지 문제는 너희들이 시간이 필요한 거지 몰라서 못 푸는 건 아닐 거니까 오늘 배운 거 복습하면서 지금 시간이 좀 빡빡하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자, 이제 자, 유리함수식은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하거든. 자, 지금 우리가 앞선 페이지까지 배운 식을 봐봐. 유리하면서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이걸 우리는 유리함수식에서 뭐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식을 구분할 때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할 때 얘는 표준형이라고 불러. 그럼 유리함수식이 표준형이 우리한테는 편해. 왜? 식만 보면 점근선 x 알 수 있지, 점근선 y도 알 수 있지, k값 갖고 1, 3인 이산제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표현이 되면 점근선이나 k값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는 좀 불편해. 그리고 x에도 분모에도 이렇게 x가 있고 분자에도 x가 있는 이걸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불러. 일반형은 딱 보고 야 점근선 x는 뭐야? y는 뭐야? 이게 잘 안 보여. 그리고 이제 보는 법은 얘기해 줄 거야. 일반형도 점근선을 찾을 수 있거든. 근데 k값을 알려면 표준형으로 고쳐봐야 k가 얼마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으로 유리함수식이 주어지면 표준형으로 고치는 걸 할 줄 알아야 그 다음 스텝을 가서 문제 풀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보시오. 자, 쉬운 예 37번부터 볼게. 이거는 너희들이 쉽게 잘 안 될 수도 있어. 자, 이거 분명히 유리함수는 맞아. 그지? 분수함수, 엄밀히 얘기하면 좌변이 분수식이란 말이야. 분모와 분자 모두 다 x가 들어있으니까 얘 점근선을 알고 k 값을 알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바꿔야지. 일반형이잖아. 그럼 어떻게 바꿀래? 분모가 x-5잖아.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만드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분모가 x-5잖아. 그러면 분모와 똑같은 분자를 만들려면 분모가 x-5니까 일단 x-를 만들어. 근데 같아져야 돼. 플러스 3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같지? 맞아? 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얘를 따로따로 쓸 거야.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를 먼저 쓰면 어떻게 되니? x-5분의 8이지.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는 약분되지. 자, 표준형으로 고쳤어. 그럼 이 표준형으로 고친 걸 보면서 정근선 x는 5, y는 1, k는 8 다 할 수 있지. 이해했어? 자, 근데 하나 더 해볼까? 이건 연습이 필요하다. y는 x 플러스 3분의 자, 얘도 일반형이지. 그제? 그럼 얘 일반형이니까 우리가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그러면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풀 때? 분모랑 같은 분자를 만드는 게 t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얘는 분모가 x 플러스 3이잖아. 그러면 분모가 x 플러스 3이면 분자에 분모랑 같은 x 플러스 3을 만들어야 돼. 근데 개수가 2야. 그러면 어떻게 할래? 2로 묶고 분모랑 같은 x 플러스 3을 곱하고 전개가 2x, 2x 6이지. 3 더해주면 분자는 같은 거지. 됐어. 자, 그러고 나서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지. 분수를. 대신에 이거분의 이거를 먼저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3분의 3이지.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에서 이거 약분되지. 이거 약분하면 뭐냐? 이거야. 그럼 얘는 정근선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2고 k는 3이니까 일상방향의 쌍곡선 이쁘게 그려주면 되겠구나. 이해되지? 자, 또 바뀌어. 그러면 이번에는 현식 9번. 이게 될 듯 하면서도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생겨. 연습을 좀 하면 돼. 3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9x. 자, 봐봐. 이거 다 한 다음에 정근선 찾는 법은 얘기해 줄 거야. 근데 k를 찾으려면 표준형으로 완전히 고쳐봐야 정확한 k 값을 알 수 있어. 이제 자, 보면 일반형이지.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원칙은 뭐야? 분모랑 똑같은 분자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분모가 3x-2니까 얘를 왜 가로를 쳐? 그지? 자, 분모는 똑같이 써놓고 분자의 x의 개수 마이너스 9지? 그럼 몇으로 묶고 얘를 곱하면 x가 같아질 수 있겠어?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고 분모와 똑같은 이걸 넣어봐. 그럼 이제 분배해봐. 마이너스 9x지. 마이너스 9x 똑같지? 플러스 6이지. 2 빼야겠지.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는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또 따로따로 쓴다 생각해봐. 그러면 3x-2분의 마이너스 2고 이거분의 이거에서 얘는 약분하잖아. 됐지? 그러면 얘는 점근선 x는 3분의 2야. 점근선 y는 마이너스 3이야. 맞지? 그 다음에 혹시 질문이야. k값 물어보면 k는
3분의 마이너스 1. 그럼 K를 찾으려면 사실은 이 분모 이렇게 정리해야 돼. 얘를 3으로 묶어.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정확한 K는 이게 K야. 근데 이 상태에서도 우리는 K는 3분의 마이너스 2겠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어. 알겠지? 분모는 1x,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의 분모야. 그랬을 때 나머지 값이 K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자 이제 팁을 알아야겠지. 점근선 봐봐. 일반형으로 이걸 주어졌잖아. 봐야 돼. 일반형으로 주어져도 점근선을 찾을 수 있어. 얘 점근선 x는 5지. 얘는 x는 마이너스 3이지. 얘는 x는 3분의 2가 점근선이었지. 점근선 x는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분모가 0인 값을 풀면 그게 무조건 점근선 x야. 동의해? 네, 그치? 점근선 y는 얘 점근선 봐봐. 얘는 점근선 y가 1이지. 얘는 y가 2지. 얘는 y가 마이너스 3이지. 그럼 걔를 추적해볼까? 요 마이너스 3은 전 단계로 가면 이 값이니? 얘는 앞에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고 그치? 그걸 돌아가면 여기니? 그럼 그걸 돌아가서 얘네들을 3으로 약분하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되지. 그러니까 점근선 y는 x의 개수의 b가 점근선 y다. 3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다시 두 번째 x 개수의 b가 점근선 y야. 그러면 1분의 2 y는 2가 점근선이야. 점근선 x 개수의 b라고 그랬지? 1분의 1 이게 점근선 y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져도 점근선 x와 y는 알 수 있어. 근데 그래프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k 값을 알아야 되지. 그 k를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y-3분의 2 표준형으로 고쳐야 k는 알 수 있어. 근데 점근선만 구하고자 할 때는 일반형으로 고치지 않아도 돼. 이해했지? 유리함수는 점근선 x는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분모가 0이다 라고 놓고 풀면 그게 점근선 x고, 일반형일 때는 x의 개수의 b. 그러니까 자 봐봐, 얘에서 x의 개수의 b라는 건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근선 y는 c분의 a, 이 값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 점근선 x는 무조건 분모가 0인 걸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풀면 점근선 x는 마이너스 d c분의 이렇게 되겠지. 문자로 표현을 하자면. 됐지? 그래서 그걸 알고 가면 된다. 그러면 40번 되겠어? 40번은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지금은 고치는 연습을 하는 중인 거야. 알겠지? 자, 이거 보고 얘기해봐. 점근선 x는 x는 2 맞지? 점근선 x는 2지? 점근선 y는 마이너스 3이지? 그건 알 수 있어. 근데 k는 몰라. 구해봐야지. 그럼 변형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분모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분자도 3 마이너스 3으로 묶고 분모랑 똑같은 거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곱하면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얘가 k지 뭐 얘가. 아니 마이너스 조심해야 돼. 야 이거 k 아니야. 얘 마이너스잖아. 그냥 그럼 다시 써볼게. 자,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1. 그 다음에 이거는 약분하면 조심해야 돼. 무조건 얘가 k가 아니야. x가 개수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얘는 k가 얼마야? 마이너스 11이야.
그럼 점근선에 대하여 이사방향의 쌍곡선인 거야. 분모는 1x여야 돼. 분모는 1x.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안 보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분모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묶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를 여기 위에다 올려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인 거야. 분모는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인 거야. 이해했지? 여기 마이너스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거 k는 하면 안 돼. 됐지? 그게 이제 쫙이야. 그 다음에 자 빨리 하자. 넘겨봐. 어쩔 수 없다. 주말에 너희들이 이제 대장 다 잡혔으니까 문제를 차근차근 풀면 되니까 넘어가 보자. 최대 최소 쉬워. 너희들은 왜 맨날 쉽다고만 하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쉬워. 자, 유리함수에서 자, 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y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y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야.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 오늘 유리함수는 첫 번째 질문이야. 유리함수는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감소함수이다. OX. 뭐지?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K가 결정한다. 맞지? 그러니까 K가 0보다 크면 점근선에 대하여 1과 3 방향에 이렇게 쌍곡선이 되지. 그러면 K가 0보다 작을 땐 이 유리함수는 이쪽 부분이든 이쪽 부분이든 중요한 건 감소함수라는 거야. 그치? 근데 K가 음수면 점근선에 대하여 2와 4 방향의 쌍곡선이야. 그러면 이걸 봐도 증가함수고 이쪽을 봐도 증가함수야. 그러면 감소함수라는 건 무슨 의미야? 잘 봐. 이 부분이든 이 부분이든 다 보여줄게. 자, 이 부분에서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이만큼이라고 쳐봐. 그러면 감소함수면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이 작아지지. 그럼 뭐 무슨 말이야? 왼쪽 끝에서 최대값을 갖고 오른쪽 끝에서 최소값을 갖겠지. 근데 그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면요. 봐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은 왼쪽 끝에서 최대값을 갖고 오른쪽 끝에서 최소값을 갖지. 감소함수라는 건 x값이 커질수록 y가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소면 왼쪽에서 최대값을 갖고 오른쪽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야. 맞아? 근데 증가함수면 이쪽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어떻게 되는데 x가 커지면 y도 커지니까 왼쪽 끝에서 최소값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을 가져. 그럼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면 다 똑같지 않겠어? 이쪽도 증가함수인데 왼쪽 끝에서 최소값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알겠지? 그래프를 다 그릴 필요도 없어. 자, 뭔 말인지 실전으로 볼게. 자, 연문제만 같이 풀어보면 감사할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45번 봐봐. 자, y는 질문. 이 유리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판단해야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뭘 알아야 돼?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판단하려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K 찾아야 되지. K를 찾으려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지. 그건 할 줄 알아야 돼.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 그럼 막 가볼게. y는 분모가 x-3이지.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러면 분자는 자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니? y는 x-3분의 3 이거분의 이거 점근선도 필요 없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지.
그럼 감소함수면 야, 이 감소든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잘라? 0에서 2까지 잘라. 그러면 오른쪽 끝에서 최소값, 왼쪽 끝에서 최대값이구나. 그럼 최대값은 x 대신에 빵 넣어야겠다, 그지? 그러면 빵 넣으면 빵이네. 분자가 빵 됐으니까, 그죠? 2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지. 최대, 최소. 요렇게 푸는 거야.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만 판단하면 오른쪽 왼쪽 어디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지 우리가 판단을 했잖아. 그러면 그때 값은 x 대신에 0 넣어서 y 더하면 되고 x 대신에 2 넣어서 y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x 대신에 여기서 빵 넣어봐. 빵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빵이니까 빵이고 2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최대 최소. 됐지? 자, 또 뭐 볼래? 뭐 볼까? 49번 어려워 보이는 거. 자, 49번은 y는 x 마이너스 3분의 이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2. 자, 최대 최소 뭐 찾아야 돼? k 찾아야 돼.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그지? 여기 봐봐. 분모가 x-3이니까 분모랑 똑같은 분자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x의 계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고 분자랑 똑같은 거 곱하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9에서 5가 되냐면 다 빼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자,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 따로따로 쓴다 생각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분모의 x 계수는 1이니까 얘가 k 값이다. 그러면 k 값이 음수면 증가함수다. 그럼 증가함수니까 그냥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 그럼 그 값이 마이너스 1에서 2. 정확한 거 안 해도 돼. 증가함수만 판단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왼쪽에서 최소값, 오른쪽에선 최대값이다. 그럼 x 대입하는 거지? 마이너스 1 넣어서 최소값 구하면 돼. 그럼 그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똑같은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 3. 최소값 마이너스 2 나오네. 그냥 자, 여기다 2 넣으면 4, 1 나오네.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 최대값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된다. 나머지 한번 지금 하나씩만 골라서 해봐. 내용은 다 했어. 그래서 K 값을 찾아야 돼. 최소를 구하려면. 그러려면 표준형을 고쳐야 돼.